네, 안녕하세요. 흉터박사 조화성형외과 자승준 원장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문신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방법, 문신 절제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문신 절제술이라는 게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신을 레이저로도 제거해보고 또 미용 수술도 하고 재건 수술도 하고 창상 봉합술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프리스타일의 개념이죠. 이런 테크닉을 하나씩 녹여서 가지고 있는 문신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흉터가 덜 생기게 하면서도 좀 빠르게, 그러니까 레이저로 문신 제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문신 절제술에 대한 거를 좀 더 환자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상당히 결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문신 절제술을 좀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신 절제술은 문신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크면은 문신을 절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작은 문신도 레이저를 여러 번 치게 되면 제거하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크든 작든. 근데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잉크는 속으로 퍼지거든요. 색깔도 좀 얼룩덜룩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작은 점, 한 현미알 만한 정도의 문신이라고 하더라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한 번에 절제술을 해서 예쁘게 일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레이저 후에 생기는 동그란 흉터보다는 수술 후에 생기는 일자 흉터가 시간이 더 1년, 2년 지날수록 피부 주름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제량이 1mm, 2mm 정도로 아주 적다면은 그 부분만 최대한 우리 눕기 따듯이 피부를 잘라내서 잉크 있는 부분만 잘라내서 미세봉합을 하게 되면 사실 피부 긴장선과 좀 결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비후성 반응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을수록 문신 절제술이 좀 더 추천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흉터가 생기는 과정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이런 피부에 있는 긴장선과 평행일수록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피부 긴장선과 평행인 그런 문신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또 선이 뚜렷할수록 좋다. 물론 환자분들께는 문신을 레이저로 지우면서 큰 문신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잘라낼 수 없으니 일단 문신 제거 레이저를 몇 번 제거를 하다 보면 잘 빠지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빠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 6번이든 10번이든 한 이후에 정 가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절제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선이 처음에 아직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 부분만 딱 잘라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다 보면은 좀 얼룩덜룩 빠지고 좀 더 이렇게 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피부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잘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잘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피부를 좀 더 많이 잘라내더라도 회복 과정에서 비후성 반응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문신 절제술을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신의 면적이 너무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든 팔이든 좀 겹쳐있는 문신도 있고 또 색깔이 많은 문신들도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넓으면은 사실 한 번에 절제하기 어려우면 사실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절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2번, 3번에 걸쳐서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제 절제해서 일자로 꼬매는 방법보다는 아예 그 부분 피부를 도려내서 사타구니든 그 두꺼운 피부를 떼서 붙이는 전층 피부 이식, 혹은 허벅지 살에서 얕게 피부를 떼서 붙이는 이제 부분층 피부 이식, 이렇게 1차 봉합술보다는 피부 이식술을 좀 더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 특히 손목 같은 경우 이제 관절을 포함한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4개월, 6개월 정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후성 반응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 부위는 되도록이면은 일자로 봉합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절제술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문신 절제술이 끝은 아니거든요. 문신 절제술로 피부를 줄일 수는 있지만 피부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흉터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밥 뽑는 2주째, 또 그 2주 후, 또 4개월 후, 또 6개월 후, 이렇게 운동의 제약도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병원에 오셔서 필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든 레이저 치료든 흉터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신 절제술도 색깔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을 하는데요. 노란색 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색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노란색 문신까지는 완전히 절제하지 않아도
정말 한 1mm 정도 가운데 선만 제거를 해도 주변 피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노란색 문신은 그렇게 최소로 절제하는 편이고, 또 사실 빨간색 문신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레포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빨간색 문신의 경우에는 빨간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레이저도 별로 반응이 적지만은 그 부분에 레이저를 쳤을 때 전신적으로도 과민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절제술을 할 때는 빨간 문신은 최대한 좀 지워보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이런 문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배 밑에 레터링으로 문자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한 4, 5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보면은 복부에 튼살도 있고 예쁘지 않은 문신인데 문신 레이저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성분이고 이 경우에는 잘라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테크닉은 이 우리 복부 거상술, 미니 복부 거상술을 좀 응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출산 후에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속옷 라인 위쪽으로 그 흉터를 숨기면서 꽃 모양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럭비공 모양이든 해서 피부를 잘라내서 봉합하는 미니 복부 거상술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조금 응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랬던 배꼽이 위아래로 당겨지면서 약간 세로로 배꼽이 만들어지는 효과도 있으면서 아랫배 늘어진 피부도 좀 잘라주면서 또 문신까지 없어지는 약간 이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약간의 흉터가 조금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조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지만은 4개월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보통은 수술 후에도 이 배꼽 밑부분, 이 부분에 비유성 반응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비유성 반응 없이 예쁘게 잘 생겼죠. 아직은 약간 끝쪽에 도그이어라 그래서 피부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 피부가 펴지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붉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뭐 피코토닝 정도 하면서 홍조를 잡아나가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신도 가지고 계신 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거를 잘라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외과 의사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요거를 그냥 동그랗게 잘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우리 척골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 쪽과 등 쪽의 피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잘라내게 되면은 1차 봉합이 안 됩니다. 피부가 굉장히 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원의 혈액순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크게 절제하는 피부 절제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선들이 상당히 뚜렷한 상태고 제거 레이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취업 때문에 한 6개월 이내에 흉터가 남더라도 이 검은색 모양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각오하고 하는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 부분만 우리 눕기 따듯이 절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만 절제를 했지만은 이렇게 피부가 확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만 그럼 피부 이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만큼만 봉합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봉합을 끝내고 나면은 요건 실밥 뽑은 직후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남길 수 있는 피부는 최대한 남기고 1차 봉합할 수 있는 부분은 봉합하고,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피부가 좀 쫄리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비흡성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큰 부분이니까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다른 부분들은 얇은 선만 이제 층층이 봉합을 했기 때문에 관리만 좀 잘 해주면 비흡성 반응이 크게 생기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신 절제술만이 방법은 아니죠. 문신 제거 레이저가 지금으로서는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나 문신 제거 레이저로 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혹은 문신 제거 레이저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일부분이라도 좀 없애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진료실로 오셔서 같이 저와 얘기 나누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흉터박사 조화성형외과 자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